자, 이제 하자. 일어나라. 좀 삐딱해도 어쩔 수 없지. 해야지. 아니, 저게 설치할 때 좀 위쪽이 핀 거 같아서 천장이 핀 거라 어쩔 수 없어. 선생님 혹시 오늘 나가는 진도는 뭔가요? 수틀마. 자, 오늘 뭘 할 거냐면 함수의 극한을 할 건데 기억 안 나요 진짜. 기본 개념부터 좀 제대로 하자. 극한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요. 극한 일단 뭔지부터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극한이라는 건 어린 짐작을 하는 행위라고 보면 돼. 정확한 게 아니야. 네, 잘 봐봐. 자, 함수의 극한 기본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자 교재 6페이지를 펴보세요. 네. 자,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돼 있어요. 수렴이랑 발산. 근데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일단은 극한이 뭘 얘기하는지부터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기초적인 문제를 푸는 것부터 오늘 할 거를 맛보기만 하는 거야, 오늘 진짜로. 딥하게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숙제를 좀 내는 거 오늘은 지향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좀 놀아야 될 거 같아, 좀 말해, 그지? 네. 지향이요. 대신에 다음 주부터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지향한다 모르나? 국어가 문제인 거구나.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자, 극한이 뭐겠어? 극한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야? 무한? 무한도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근사값인데, 한없이 가까워진다에 대한 기본 개념은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보면 돼요. 얘가 어떤 값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우선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원래는 교육과정이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원래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하거든. 그걸 하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워. 근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수열을 안 했으니까 이 얘기 못 했는데 이제 수열을 했잖아. 그러니까 수열을 했고, 원래 이 수열의 극한을 이제 미적 가서 배우는 건데, 어차피 여기서 하고 나면 똑같이 가는 거라서 일단 그걸로 연습하는 게 좋거든. 여러분, 우리 그 수원에서 수열을 배웠잖아. 예를 들어 AN을 해보자. AN이 2n 더하기 1이라고 쳐. 네. 자, 그러면 A 10은 얼마예요? 21. 21이죠. A 100은 얼마예요? 201이죠. A 1000은 얼마예요? 2001.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궁금해지는 거야. 보면 n이 충분히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원래 극한에서 연습을 했거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원래 먼저인 거야. 개념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이 n이 엄청 커진다를 일단 표현하고 싶었어. 엄청 커진다를 표현하고 싶었거든. 그럼 여러분, n이 엄청 커진다를 뭐라고 써야 돼? n이 1억이라고 쓰면 이게 엄청 큰 거야? 큰 거긴 큰 건데 이건 그냥 1억인 거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야. 1억보다 더 큰 애가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이거 어떻게 표기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야.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엄청 큰 수라는 건 정해진 숫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10조가 있어. 10조가 있다. 일단 숫자가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고 1조, 10조 돼도 또 곱하기 10하면 더 커지는 거잖아. 더하기 1하면 더 커지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뭔가 표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엄청 커진다를 표시하고 싶었다고. 근데 그 등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게 정해진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엄청 큰 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어. 이게 뭐죠? 무한대죠? 이 무한대라고 합니다. 이 무한대인데 그릴 때는 왜 동그라미 두 개인 거야? 왜 동그라미 두 개가 무한대예요? 영이 두 개라서. 이 자식들이 그때 내가 특강 들으면 너 했을 거야 설명을 안 들었어? 아니 동그라미 두 개 기억 안 나? 뭔지 느낌이 안 와? 아, 안 나는구나. 울트라 멤버도 나오고 울트라맨 우리 아들이 보는 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요번에 일본 가는 것도 울트라맨 때문에 가요. 나는 울트라맨을 본다고요? 돌아버릴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은 울트라맨 울트라맨 전에 나올 레드맨도 알아요. 그거를 일본에 있는 내가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거든. 그리고 나서 그걸 문의를 하니까 이걸 우리 아들이 사려고 해서 문의한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꼬맹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런 답변이 올 정도로 거기서도 놀라워하는 일인데 아무튼 우리 아들은 봐요. 울트라맨 선생님 세대도 인정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 전이지. 가면라이더 보면 몰라 미친놈이야 우리 아들도.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제시험 받아 왔대. 이거 거의 뭐 엑스. 얼굴이 그렇대. 초등학교 때부터 제시험 받고 있는 애가 있어. 내가 수학 강사인데. 너는 모르겠어 우리한테. 아니 원래 그 나는 초등학교 때 원래 부모 나 훌륭한 초등학교 월백 공부를 했는데. 원래 초등학교 때 월백 받던 사람인데요. 원래 부모가 훌륭해서 자식이 훌륭한 건 아니죠. 나 초등학교 때 월백 받고 경시대회 나고 그랬었는데. 오씨. 네, 저도요. 너는 근데 왜 그랬니? 나는 나한테. 농담이고. 자, 그래서 그 울트라맨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 무한대 표시잖아요. 이 무한대가 뭘 의미하는 거죠? 인피니티. 인피니티인데 아, 자꾸 이런 거. 메비우스죠? 메비우스의 띠예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잖아요. 맞죠? 네. 아, 메비우스 띠가 먼저 생긴 거예요? 메비우스 띠는 먼저. 메비우스 띠는 더 예전에 생겼지 그래.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메비우스 띠가 원래 뭐야? 이게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게 꼬아서 붙여놔서 계속 돌아서 무한히 커지는 거지. 네. 끝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따서 무한대로 만든 거예요. 아하. 그치? 네, 인피니티고 맞지? 인피니티가 맞아요. 인피니티 워지. 자, 그래서 이게 무한대인데 동그라미 두 개를 붙여서 표기한 거는 말했듯이 메비우스의 띠의 형상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가 나왔어요. 원래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능력치 무한대 그거잖아. 엄청 커지면 무한대로 표기되잖아. 맞아요. 그치?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게 당연히 다 어디서 온 거라고? 여기서 온 거라고? 그리고 이건 어디서 왔다고? 메비우스 띠에서 온 거라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큰 수를 표기하기로 했는데 등호를 못 쓰는 거야. 왜 못 쓴다고? 정해진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신에 뭘 쓰는 거야? 화살표를 쓰기로 했어. 그 화살표의 의미는 뭐다? 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그 정도. 그냥 얘 근처야. 이 정도 값의 근처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사값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사값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럼 표기를 할 건데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렇게 쓰기로 처음에는 n이 무한대로 가 1대 an은 어디로 가요?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요.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니 얘들아? 무한대. 무한대로 가지. 얘도 엄청 커지잖아. 그래서 무한대로 가요 라고 한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 옛날에 잉크도 비싸고 종이도 아까운 시절에 이걸 쓰고 있는데 아깝잖아. 너무 시간도 아깝고. 자,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되게 표기하기로 한 거야. 그게 뭐라고? 그게 리미트라고요. 리미트. 그 극한이 리미트 그거야. 그래서 자, LIM 뭐 줄임말이죠? 리미트 줄임말이겠죠? 이게 뭐 줄인지 모르면 바보지. 리미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맞지? IT만 뺀 거잖아, 그치? 임시. 자, 리미트 하고 밑에 이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지금처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앞에 쓴 이 문장을 요 밑에 까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래서 그때 an이 어떻게 된다고? 무한. 무한대가 된다는데 여기서는 화살표 쓰니까 식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등호로 쓰기로 했어. 근데 이 등호는 실제로 뭐라고? 등호가 아니라 발표. 이 등호는 화살표예요. 이 등호는 화살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사값인 거예요, 사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 수열이 있어. an이 이런 수열이야. 자,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이게 다시 표시하면은 1 더하기 n분의 1이죠.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얘도 n을 무한대로 보내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히 자, 기호를 써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 아니,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라고. 아, 그래요? 무한대분의 1이 얼마야? 100분의 1, 1000분의 1 하면 얼마야? 1억분의 1 하면 티켓 같잖아. 얘가 맞아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제는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냥 등호를 못 쓰는데 근사값이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어차피 거의 어디에 가까워? 1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영이 아니라 왜 1이요? 아니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아니 봐봐.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얘들아 봐봐. 그래프를 그리면 y는 1 더하기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아. 점근선이 y는 1이랑 x는 0이 되는 그래프지 맞지? 여기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지 맞지? 네. 그 상황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져?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1에 안 닿지 점근선 때문에 맞아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근사값 쓰는 거 얼마인 거야? 1인 거니까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 등호가 리얼 1이 아니라 근사값의 의미라고. 왜? 애초에 이거는 표기는 등호로 하고 있지만 뭘 쓴 거라고?
화살표를 쓴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극한이라고 처음에 배운다고, 연습을. 1로 써야 된다고요? 응. 이건 1이요? 아 1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1에 가까워지니까 근사값 쓰는 거라니까? 네. 네가 이거를 봐봐봐. 1.00001 쓴다고 이게 정확한 것도 아니잖아. 네. 왜? 이게 정확히는 안 같지. 왜냐면 이게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거보다 더 작잖아, 원래는. 네. 그래서 원래 표기할 때 1 더하기 이제 0 플러스에서 무한소를 쓰지.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까지는 안 갔어, 아직은. 그럼.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다까지 일단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질문이 있어. 그러면 이거 그래프 맨날 그려서 하는 거야? 아니지. 그냥 1억 정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근사값이라며. 1 더하기 1억 분의 1이니까 1이잖아. 그런 식으로 풀어도 돼, 안 돼? 되죠? 그 기본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한 문제를 풀 때 처음 연습은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해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숫자 그냥 때려 넣는 거야. 한 100쯤, 만쯤 때려 넣는 거야. 그럼 나오거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봐봐. AN이 예를 들어서 보자. AN이 이제 수요 이게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서 하는 건데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AN이 그 2 곱하기 3분의 1의 n-1 이런 식으로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분의 1이 등비수열이 있어. 자, 그럼 이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됐지? 1 빼기 3분의 1에 첫째 항 넣고 1 빼기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써주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3에 1 빼기 3분의 1의 n제곱이 돼. 이게 SN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요게 지금 수열의 합이잖아. 맞아 아니야? 이거를 무한대까지 수열을 더하면 어떤 애가 나와요? 그럼 그냥 n을 그냥 무한대로 보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어볼게요. 리미트 n이 자 이거 나는 이거 LIM 쓸 때 좀 편하려고 빨리 쓰려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게 리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이제 좀 예쁘게 쓰려면 LIM 써야겠죠.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을 했어. 그럼 잘 봐.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 한 1억 정도 넣는다고. 3분의 1의 1억은 얼마야? 거의 0에 가깝지. 선생님 이게- SN이 뭐예요? 이거요, 이거. SN 뜻이 뭐예요? 수열의 합인데 그냥 요 수열, 그러니까 요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거라고 생각해, 이거라고. 몰라도 돼, 지금은. 이거라고 생각해봐. 여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n의 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엄청 커지면 어떻게 되냐고. 3이 가까워 그럼 얘가 0이 되지.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3이 가까워 3이 된다고. 원래 이거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1대 sn이 3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가로로 글로 쓰면 이거라고. 근데 이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3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등호가 계속 뭘 의미한다고? 화살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극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한은 기본적으로 뭐다? 가까워졌을 때 어디 가까워지냐는 건데 이게 애초에 등호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여기도 등호로 표기됐지만 실제 등호가 아니니까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가까워진다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요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단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 리미트라는 애가 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얘들아, 한번 봐봐. 그림적으로 먼저 연습을 해볼게. 이거를.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 우리가 연습할 수 있게 함수를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풀라고 했어. 여기 가까워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원래 처음은 그래프로 푼다고. 당연히 여기 가까워지면 맞아요. 자, 그래프를 x분의 1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요렇게 생겼지.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간대. 자,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지? y값이 어디 가까워지죠? 0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쓴다고? 0이라고 쓰는데 정확히는 0보다 조금 커요, 작아요? 그죠. 이렇게 된 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조금 커요. 그럼 우리가 그걸 쓸 때 뒤에 플러스를 붙여요. 이게 무한소라는 표현인데 뭐냐면 매우 작은 값인데 아무튼 0보다는 큰 매우 작은 값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정해진 숫자가 아니지. 맞아요. 개념적인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무한대도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개념이라고 했잖아. 매우 큰 수 개념이지? 얘는 뭐겠어요? 매우 작은 수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제가 푸는 게 대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 외울 때 이렇게 외워. 이거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야? 무한대분의 1이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뭐랑 같다? 0.5. 무한소인 0 플러스랑 같다라고 외우는 거야. 0 플러스. 이걸 외우는 거야. 양수인 0에 매우 가까운 수. 0에 매우 가까운 작은 수인데 양수라고. 오. 무개념이야. 그렇게 표기를 하기로 한 거니까 외우면 돼. 그래. 자, 한 번 더.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건 뭐겠어요? 엄청 큰 수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엄청 큰 크기의 음수잖아. 그러니까 엄청 작은 수죠. 그럼 그래프상으로는 어디야? 이렇게 왼쪽 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어디에 가까워져? 0.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커요, 작아요? 잘. 작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쓴다고? 0 마이너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걸 하게 되면 는 얼마다? 0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고 그냥 편하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마찬가지로 얼마가 된다? 엄청 큰 수 중에 0이 1이니까 0이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0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외우는 거야. 이걸 외워 그냥 이렇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그러니까 정확히 두 개만 더 할게요. 하고 좀 쉬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 설명만 하고 좀 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도 할 건데, 자, 이게 요렇게 간다고 쳐. 어디로 가는 거야? x가 어디 가까워지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에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 말한 0 플러스. 0에 매우 가까우면서 오른쪽 0보다 큰 여기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 이거요. 위로 쭉 가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무한대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죠. 플러스 주로 안 써요. 생략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식으로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쭉 내려가죠. 그래서 얼마라고? 마이너스 무한대. 쓸게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똑같이 외워. 어떻게?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다.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사실 이거 뒤집은 거지. 예. 맞아 아니야. 역수치하는 거잖아. 왜냐면 이거 둘이 곱하면 1인 거거든. 넘기고 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둡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는 그래프 그래서 안 하고 외우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대입하면 돼.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여기다가 0.0001 넣으면은 1만 분의 1, 1억 분의 1 넣으면은 올라가서 1억 되는 거고 1000억 분의 1 하면 1000억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 플러스 하면은 무한대 되는 게 맞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요 그래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4개를 외우고 시작한다고. 요 4개를. 그래야 편해.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이 0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 0 마이너스가 되고 0 플러스 분의 1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0 마이너스 분의 1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외우면 된다. 요 그래프로 지금 증명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극한을 연습한 건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념 잠깐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보면 봐봐봐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산과 수렴의 개념까지 설명하고 이제 쉴 거야. 자 발산한다라는 개념이 느낌이 뭐야? 발산이래. 저기 그 5호선 있는 발산 말고 실제로 이게 하돈식 개가 아니야? 하돈이가 하는 개잖아 이게. 당연히 좀 더 저급해요. 좀 더 저급한가? 아니 발사하자마자 발사 이거예요. 아, 그래? 자, 발산이, 아니, 왜냐면 우리 집이 마곡인데 마곡 옆에 발산이 있거든. 아 마법사세요? 마곡사. 자, 발산이라는 개념이 커지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엄청 커진다에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엄청나게 커지는 걸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산 vs 수렴이거든요. 그럼 수렴은 뭐야? 느낌이? 가까워져. 뭔가 딱 정리되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어떤 예쁜 값이 나오는 걸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더니 지금 미리 보여줄게 수렴을. 이제 발산하는 게 먼저 사례가 나왔잖아, 맞지? 네. 맞지? 네. 사실은 이거 0 플러스로 가는 것도 수렴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근데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도 수렴입니다. 결국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걸 수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0 플러스 0 마이너스 되는 것도 수렴이고요. 하나 더 보여줄게. 이따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어 이건 얼마일까 얘들아? 6. 6이야. 근데 원래는 설명은 이렇게 해.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얘가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야. 그럼 여기 점이 3,6인데 자 얘가 3은 아니죠. 3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 3보다 조금 작게 가까워지거나 3보다 조금 크게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아무튼 가까워지겠지. 그럼 y값이 대충 얼마쯤 나와? 6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죠. 그래서 아무튼 어디에 가까워져? x가 3에 가까워질 때 y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6에 가까워지죠. 네. 그래서 x가 3에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3은 어디 가까워진다? 6에 가까워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6보다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아주 작게. 근데 티가 안 나지. 6보다 조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원래 3 이게 생각해봐 3.0001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6.0001이니까 6보다 조금 크지. 근데 3까지만 되니까 이거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돼요. 그 설명 이따 할 건데 일단 아무튼 그래서 6에 가까워지죠. 이런 식으로 숫자 값으로 결과값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수렴이라고 한다고. 발사는요? 발사는 말한 것처럼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거. 아, 네네네. 이런 거를 발산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결과를 발산이라고 해요. 더 정확히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아직은. 더 디테일한 건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거니까. 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아직까지는 이해되지? 수련 발사는 지구에서 그 앞서 우리 3층 거기서 먹고 그래서 먹고 와. 수련 궁금한 게 0,